안녕하세요. DC벡터보 12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 디페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강의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학은 말장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연료절감기, 와류기, 디페프 관련된 상품, 클리닝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을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공학도 입장에서 보시면 디페프에 카본 물질이 응착되고 쌓이는 것은 왜 쌓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디젤 엔진, 공기 대 연료 혼합비입니다. 연소 조건이 좋게 되려 그러면 연료 분사량에 대비해서 그만큼 공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행 조건 다릅니다. 터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기 전에 가속 페달을 푹 밟는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은 많아지는데 공기량이 들어오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카본 발생 물질이 많아집니다. 정부와 영역요. 그때는 카본 발생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매연 검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디페프가 없는 차량들요. 가속 페달을 푹 밟으면 매연이 확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런데 살 밟으면 또 안 나와요. 그렇듯이 엔진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연료 분사가 많은데 공기량이 부족하면 매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디페프가 있다 그러면 그게 다 포집돼서 뒤에서는 보이지 않겠죠.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배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디페프 쉽게 생각하세요. 에어클리너에 공기가 흡입될 때 먼지가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배기구로 나오는 카본 입자상 물질이 디페프에 걸러지는 것입니다. 필터예요. 그 필터를 일반적인 흡기 에어클리너 같이 교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료를 분사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본 입자가 타서 재가 남습니다. 그걸 애쉬라 그럽니다. 그러면 계기판에 측정되는 수트게이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차압 센서가 있습니다. 디페프 전단과 후단에 센서를 부착해두고 여기에서 압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이 찼으면 압력 차이가 심하겠죠. 적게 찼으면 압력 차이가 적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정비 분야, 관리 분야 이렇게 나눠봅시다. 공기 대 연료 혼합비가 좋지 않은 상태 그러면 당연히 매연이 많이 나오겠죠.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연료 분사량보다 공기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클리너를 통과한 인테이크 호스 부분에 기밀이 잡히지 않거나 터보차저 성능이 떨어졌거나 고압 인터쿨러 호스에 구멍이 났거나 반도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거나 인터쿨러에 클레이 갔거나 인터쿨러에 바람이 새거나 그리고 저압 인터쿨러 호스에 손상이 있거나 매니폴드 패킹에 정상적으로 패킹이 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흡입 공기가 누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부수적으로 센서에 오염 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공기 센서, 부스트 압력 센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를 정상적으로 분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료 분사 압력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료 분사 압력은 성용 차량은 커먼 레일 방식이니까 또 화물차는 커먼 레일 방식이니까 그런데 커먼 레일 방식이 아닌 유니트 인젝터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나쁜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고 정상적인 차량이다 하면 디페프 포집량을 감소시켜야 되겠다. 또 잘 태워주려면 디페프에 포집된 카본 슬러지를 빠른 시간에 태워주려면 연소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배기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적게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소 효율을 높여서 매연 발생 물질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 재생 주기가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흡입 공기를 어떻게 가압시킬 거냐?
배기 매니폴드 압력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접목해놓은 것이 디시백 터보입니다. 자, 흡입 공기를 가압한다, 배기관 압력을 감압을 시킨다. 그럼 매연 발생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 실제 주행에서요, 정해진 상태의 연료 분사량하고 부하를 걸어서 가속 페달을 푹 밟을 때, 그때 하고 동일한 회전수에서 연료 분사량은 5배, 10배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공기는 똑같아 이거예요. 오르막길 탈 때 연료 분사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기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연 발생량이 많아지죠. 매연 발생량이 많아지는데 일반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느냐? 뒷페퍼가 부착대가 있기 때문에, 필터가 부착대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나오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매연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엔진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평길이나 내리막길에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계속한다 그러면 매연 발생량이 적어요. 뒷페퍼가 있기 때문에 눈속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학은 말장난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뒷페퍼 퍼짐량 감소하고 배기온도 상승하고 재생주기 길어진다. 또 수동 재생 시간이 단축된다. 강제 재생할 때 시간이 단축된다. 이러면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냐면 뒷페퍼 클리닝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뒷페퍼 클리닝 두 가지로 하죠.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무엇이냐 하면 뒷페퍼에 높은 온도의 열을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탈 거 아닙니까? 뒷페퍼 안에 있는 카본 슬러지 입자성 물질을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태우는 것이 건식 클리닝입니다. 건식 클리닝을 하고 나면 반대 방향으로 고압의 물을 쏴주죠. 그럼 반대쪽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갈색 물이 나오죠. 뒷페퍼 앞쪽 부분에 있는 거는 카본입니다. 뒤쪽 부분에 있는 거는 다 타고 남은 겁니다. 재예요, 재. 연탄으로 생각해 봅시다. 연탄이 타기 전에 어떻습니까? 검었죠. 다 타고 나면 하얀색이죠. 회색이죠. 연탄이 제대로 타지 않았다 하면 연탄재를 깨보면 안에 검은색이 조금씩 남아있죠.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뒷페퍼 전단, 후단 센서가 있는데 차압 센서입니다. 이 압력 차이가 많으면 슈트게이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액시언트 차량에 80% 이상 찬다 하면 안 됩니다. 80% 정도 도달하면 수동 재생을 하는 거죠. 이래 슈트게이지나 또 다그 아시죠? 오른쪽 사진 보시면 다그 있습니다. 뒷페퍼가 몇 프로 찼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운행 거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로 실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연료절감기 파시는 분들도 있고 와류기 파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동차에 좋다 뭐 어쩐다 하면서 유명인, 교수, 전문가들 붙여가지고 좋다고 입을 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예요. 약장사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다, 계기판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전자공학, 자동차공학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이지 말고 모니터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냐, 자동차 메이커에서 엔진에 전자제어 장치를 붙여놨는데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슈 데이터는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악셀 포지션 센서가 있으면 몇 프로 밟았다가 다 뜨죠. 그러면 똑같이 밟았느냐 더 밟았느냐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연료 분사량이 많냐 적냐 이것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서 배기 온도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배기 온도가 몇 도, 빨리빨리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 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있다, 장치들이 있다 하면 지금 보편화돼서 현대 차량들 슈트게이지 다 있으니까 다 확인될 겁니다. 또 차를 세워놓고 수동 재생을 시킬 때 RPM을 올리고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면서 태웁니다. 배기관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 있고 연소실, 배기 행정 때 연료 분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연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연소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연소다 완전연소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완전연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 말을 하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매연 발생량을 감소시키게 되면 DPF 포집량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줄어든 만큼 주행거리는 길어질 거 아닙니까? 또 연소 효율이 높아지면 동일한 연료를 사용할 때 온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소수 사용량 너무 많이 줄어든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연소실 안에 온도가 낮을 때, 즉 EGR 있잖아요. EGR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데 흡기 쪽으로 배기가스를 돌리게 되면 연소율이 떨어집니다. 연소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EGR 밸브를 계속 열고 다니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연소 효율이 높아지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질소산화물 억제를 위해서 요소수를 사용합니다. 후처리 장치예요, 그것도. 그래서 기존 엔진에서 어떤 기술을 접목했을 때 줄어들어서 좋은 게 있고 크게 줄어들었을 때 좋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열 효율하고 연관된 것. 그것은 요소수입니다. 요소수는 질소산화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거 줄이려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힌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그냥 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연소 효율을 높이고 기존의 질소산화물 발생량 그것보다 조금 작게 나오게 하자. 그래서 요소수 사용량을 크게 줄어들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열 효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엔진은 어떤 기술을 접목했을 때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뭐 볼까요? DPF 포집량, 재생주기 이런 부분만 보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DC백 터보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백 터보 장착하시기 전에 이런 게이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게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평상시 체크해 보세요. 자동 재생 주행 거리가 얼마인지, 또 수동 재생 시켰을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일반적인 차량, 출퇴근하는 차량들 있죠. 하루에 15km씩 왕복 출퇴근한다. 이러면 며칠 타면 자동 재생을 해야 되더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평상시보다 줄어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술이라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 다 해보세요.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오세요. 마지막에 만나는 게 갈등이 없습니다. 기존에 시중에 있는 제품들 만나보고 낚여서 상처도 받아보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학은 말빨로 되는 것도 아니고 광고 모델이 교수다, 명장이다, 기술사다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보다 이렇게 수트게이지나 하그, 인디케이터 이런 쪽을 믿는 게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개척기가 다 있는데 왜 무드가기, 친구 따라 강남 가기 하냐고 이거예요. 이렇게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남의 말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 오래 걸립니까? 진짜면 진짜다고 홍보하고 가짜면 가짜라고 바로 밟아버릴 수 있는 게 이런 게이지들입니다. 아셨죠?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연소율이 높아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많은 퍼센테이지로 차이 납니다. 자동재생 주기 거리 상당히 길어져야 되고 배기온도도 닭과 같이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는 게 있다 그러면 온도 올라가는 것도 퍼뜩퍼뜩 올라가고 하는 게 다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